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정보통신공학의 첫 번째 시간에 정보통신 개론부터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보통신 개론 쪽은 일반적인 그 정보통신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 수집이 카페에 신문이라든지 학술지, 기술 동향 등을 참조해서 보시고요. 이런 거는 그 일반 상식선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정보통신 관련돼서 뭐 용어랑 관련된 비슷한 거, 그래서 키워드라든지 핵심 단어 위주로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URL 기반의 도메인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 서버를 무엇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친다, 다음을 친다 그러면 따따따 네이버닷컴이라든지 요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영문의 용어를 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서는 그 숫자로 움직이는 거고 그 숫자는 나중에 이진수가 되는 건데요. 그 이러한 그 이름과 그 안에 그 IP 주소를 변경해 주는 그 숫자를 역할을 하는 거를 DNS 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제 DNS라는 걸 써주면 되는 건데요. 도메인 네임 시스템,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 등으로 해서 적어주면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2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통신 용어를 적으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고전부터 많이 나오는 거고요. 학부에서 기본적으로 다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땡땡땡 프로토콜은 IP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하는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IP 주소랑 여기서 얘기하는 물리 주소는 우리가 맥 주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맥 주소는 48비트로 정의되어 있고요. 그래서 IP 주소를 알고 맥 주소를 찾는 거랑 이와 반대로 수행하는 거를 우리가 ARP랑 RARP라고 합니다. 그래서 ARP 어드레스 리졸루션 프로토콜 이 반대의 기능 맥 주소를 알고 IP 주소를 찾는 거를 RARP라고 합니다. 예, 3번 상대방의 맥 주소를 알고 위에서 했던 거죠. 상대방의 IP 주소를 모르는 경우 찾는 거를 우리가 RARP 리버스 어드레스 리졸루션 프로토콜이라서 이런 것들은 용어를 풀로 쓸 수 있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 48비트, IP는 32비트, 48비트와 32비트에 변환되는 거. 그래서 뒤에도 아마 문제가 나올 건데요. 이 비트를 묻는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 내용을 묻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IP 주소 32비트를 맥 주소 48비트로 변환하는 거에서 IP를 알고 맥 주소를 찾아가는 거 ARP, 요 반대가 RARP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 4번 호스트 IP 주소를 호스트와 연결된 맥 주소 변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과 반대 프로토콜인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 프로토콜을 각각 쓰시오라고 하면 ARP랑 RARP를 문제에 맞춰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2019년도 사회 2019년도도 이렇게 풀어서 나왔던 거고요. 제가 응용해봤습니다. ARP는 맵부터의 주소를 IP 주소를 맵비트의 물리적인 주소를 변환하기 위해 사용한다 해서 앞에서 얘기한 IP는 32비트가 되는 거고요. 맥 주소는 48비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묻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어를 설명하시오. 신호 감쇄, 지연 왜곡, 잡음 등이 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신호가 왜곡이 되거나 감쇄가 된다. 신호가 감쇄가 되는 건 이게 줄어드는 거고요. 왜곡이 되는 건 이제 비틀어지는 거고요. 잡음은 원하지 않는 신호가 들어온다. 그 개념으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호 감쇄는 매체의 저항으로 에너지 손실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신호 전력이 약해진다. 전력이 약해지는 게 핵심이고요. 지연 왜곡은 매체가 신호가 만들어지는 각 주파수 전파 속도의 지연 차이에 의해서 딜레이에 의해서 어떠한 그 위상 변화가 발생하는 거고요. 잡음은 신호를 교란하면서 외부에 원하지 않는 신호가 추가돼서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서 써주는 연습을 하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 다음 정보통신 관련 용어를 설명하시오. 프로토콜, 논리체너, 데이터 링크, 반송파, 전용 해선인데 여기 아마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쓰려면 안 써지기 때문에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프로토콜은 컴퓨터 간의 정보를 교환할 때 통신 방법, 규약 요거죠. 통신 방법이나 규약을 컴퓨터 내부와 컴퓨터 간의 어떠한 그 규칙을 정하는 거죠.
논리 채널은 물리 채널과 반대로 생각했으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의 송수 시간이 확립되는 논리적인 통신에서는 하나의 물리적인 통신회로를 통해서 다수의 통신을 여러 개의 채널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채널을 개념으로 해서 하나의 물리 채널인데 여기 A, B, C 채널이 왔을 때 하나의 통신 물리적인 채널을 이렇게 안에 논리적인 채널을 나눠서 쓴다는 개념으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데이터 링크, 송수신 시스템 간의 정보의 전송을 위해서 통신선의 디지털 데이터의 송수신을 위해 사용하는 통신회선이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그래서 우리가 그 송수신 간의 그 레이어 2에서 어떤 그 계층을 연결하는 걸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송파, 보내고자 하는 신호가 약하기 때문에 얘를 장거리 전송하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주파수로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반송파라고 하는 거고요. 그 높은 주파수로 변화해서 보내기 위해서 크기라든지 주파수라든지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변조해서 보낼 수 있는 거죠. 전용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인터넷 회선이 아니고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특수기관에서 쓰는 그 회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같은 전용에서는 본점과 지점 간의 연결을 해주는데 어떠한 그 인터넷 회선에 대한 속도를 보장해 주는 거죠. 집에서 쓰는 인터넷에서는 트래픽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렇게 들쑥날쑥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쓰는 전용에서는 요 대역폭이 만약에 속도가 10메가다 또는 100메가다 하면은 요거를 꼭 쓸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입된 사람만 쓰는 거고 나머지 사람은 못 쓰게 하는 게 전용해선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다음 정보통신 용어의 약어 및 관련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그래서 2019년도에 나온 문제인데요. DMB, RFID, BCN이 있는데 DMB는 예전에 많이 쓰다가 최근에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건 거의 방송이 죽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동하면서 이동통신과 방송이 결합된 형태로서 휴대폰이나 PDA에서 테레비나 TV를 신청하는 용도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최근에 안 쓰기 때문에 DMB 관련된 거는 참조만 하시고 버리고요. RFID, 레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파이버에서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극소형 칩으로 해서 안테나를 달고 무선 데이터 통신을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BCN은 브로드밴드 컨버전스 네트워크로서 인터넷망, 유선망, 이동통신망, 방송망 등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결합된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인데요. 이거는 이제 2000년대 전후에 많이 쓰던 용어인데요. 그때는 인터넷망, 유선망, 이동통신망 등 방송망 등이 다 별개로 돼 있었던 건데 이 별개로 돼 있던 거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해서 서비스에는 개념으로 해서 BCN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많이 안 쓰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버리셔도 되고요. RFID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용어를 묻는 문제인데요. 관련된 용어와 언어를 쓰시오 또는 설명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FWHM과 IoT가 있는데요. FWHM은 Full Width at Half Maximum이라서 반치 전폭이라고 합니다. 반치 전폭. 그래서 여기 주파수가 최대 주파수의 절반인 거에서 요 양측에 걷을 때 이 폭을 반치 전폭이라고 하는 건데요. 주파수 응답을 나타내는 스펙트럼의 폭이나 펄스 폭의 첨두값에 제일 높은 첨두값에 2분의 1 위치, 여기 2분의 1 위치에 대해서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스펙트럼에 대한 첨두값의 절반인 지점에 대한 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치 전폭이라고 하고요. 이 반치 전폭은 최대 함수의 절반이 되는 이 반치 전폭은 통신에서 어떤 그 대여폭을 표현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치 전폭이다. 그래서 한국 말이 좀 어려운데요. 대여폭의 반의 그 전체의 그 반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그 대여폭이다라는 거고요. IoT는 인터넷 오브 띵에서 사물 인터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각종 사물이나 센서의 통신 기능을 내장하고 인터넷에 연결한 기술로서 무선 통신을 통해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물이란 가전, 모바일, 웨어러블 디바이스 또는 다양한 기기들을 연결하는 거죠. 10번 나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이렇게 라우터에서 나트 기능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는 우리 공유기에서도 쓰고 있는데요. 이 공인 IP와 사설 IP를 변경해서 보안을 좀 더 강화할 수도 있고 IP에 대한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 버전 4에서는 IP 수령이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시켜서 보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트는 라우터 등의 장비를 사용해서 사설 IP와 공인 IP 변환하는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트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풀어줘도 되고,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11번 다음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W3, 그래서 우리가 따따따라고 하죠. 상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이고, HTML 문서를 주고받는 데 주로 쓰이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전송하는 요청 메시지와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컨펌한 메시지가 있다. 주로 TCP를 사용하고 HTTP3부터 UDP를 사용하고 80번 포트를 사용해서 80번 포트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띄우는 웹브라우저에 앞에 HTTP라고 이렇게 쓰고 URL 쓰잖아요. 그래서 그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12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땡땡은 어느 가입자의 어느 정도의 가입자를 집합시킨 수요 밀집 지역까지 광 케이블화되는 수준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가입자 근처에는 ONU를 사용하고 가입자의 기준 동선을 포함한다고 해서 ONU, ONT라는 그런 개념으로 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FTTH, Fiber to the Curve라고 하죠. 그래서 Fiber to the Curve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어? 13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이것은 20번, 21번 포트를 사용한 두 개의 포트에 열리는 방법이다. 어떨 때는 21번, 20번, 21번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그 FTP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TP 서버에 접속해서 21번을 통해서 FTP 서버에 접속을 하고, FTP 서버에서 FTP 클라이언트에 보낼 때는 20번 포트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에 재접속을 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FTP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포트 번호 20번과 21번에 대한 역할 정리하시고요. 14번 다음 부가 통신망에 대한 네트워크 계층의 처리, 네트워크 계층과 통신 처리 계층의 기능을 적으시오 해서 벤에 대해서 네트워크 계층과 통신 처리 계층에 대해서 묻는 거고요. 네트워크 계층은 통신망에 연결된 사용자 간의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정보 처리 계층은 교환 기능과 변환 기능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시간대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주는 기능을 통신 처리 계층이 되겠습니다. 15번 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 해서 벤 부가가치 통신망에서 기존 통신망을 활용해서 정보의 전송 및 축적,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으로서 현재 주로 카드사에서 결제 인증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 벤에 대한 문제인데요. 벤의 정의, 광대역 벤의 4개 계층 구조에서 같은 문제인데, 벤의 정의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통신사업자 회선을 차용해서 임대해갖고 축적, 가공, 변환 처리를 해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벤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정보 처리 기능, 통신 처리 계층, 교환 계층, 네트워크 계층 등으로 구분되고요. 여기 보면 정보 처리, 통신 처리, 교환, 전송 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정보 처리, 통신 처리 기능, 교환 기능 또는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는 전송 기능이라서 네트워크 기능을 그 교환 기능이라고 해도 정답에 쓰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네트워크 계층과 같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